반갑습니다. 오늘은 5학년 1학기 끝단원 6단원 마지막입니다. 자, 다각형의 넓이와 둘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서 둘레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넓이에 가면 여러 가지 공식도 외워야 되고 할 게 많으므로 또 그때 가서 우리 열심히 외우면서 또 공부해 봅시다. 자, 이제 교재로 넘어가 볼까요? 자, 먼저 다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먼저 삼각형. 삼각형은 우리 변이 3개죠? 그러면 우리가 둘레라고 말하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색연필로 따라가는 이 길이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삼각형은 둘레의 변이 3개이므로 이변에 3변의 길이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3은 9가 된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사각형을 해볼까요? 자, 사각형은 변이 4개니까 4변의 길이를 더해주면 돼요. 4, 5, 3, 2.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4.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걸 해봅시다. 직사각형이 뭔지는 알죠?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게 되어 있는 게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변이 4다? 그럼 얘도 4. 이쪽 세로가 3이다? 그럼 이쪽도 3. 똑같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4변의 길이를 더하면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가 되는데 얘를 조금 더 쉽게 하면 우리가 4도 2번 있고 3도 2번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더해도 상관없어요. 더 쉽게 하면 우리가 반을 딱 나눠서 이쪽 거 한 거를 2배를 해주면 되겠죠? 똑같게 있으니까. 그래서 4 더하기 3을 곱하기 1을 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14.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이라고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뭐냐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다. 즉 다시 말해서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한 다음에 이 수를 2배를 해주는 게 직사각형의 둘레가 된다. 이겁니다. 다음 평행사변형의 둘레. 평행사변형도 우리가 평행사변형 특징이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5면 이 변도 5. 여기가 3이면 이 변도 3이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러면 얘도 어때요? 직사각형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4변의 길이를 먼저 더해서 5, 3, 5, 3을 더해서 16을 만들거나 아니면 한 변의 길이를 2배를 해갖고 2번을 더하는 거죠. 5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 해서 16이 되거나 아니면 반으로 딱 나눠서 한쪽을 해서 2배를 해주거나 이웃한 2변의 길이를 더해서 2배를 해주면 되겠죠. 직사각형과 아마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둘레도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해서 곱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다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마름모. 마름모는 어떤 도형이죠? 4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이 마름모였었죠? 그럼 마름모에는 한 변의 길이만 알고 나면 어때요? 4변을 다 더해서 24를 만드는 것보다 6 곱하기 4로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름모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로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다각형의 둘레. 정다각형이라는 거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을 우리가 정다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다.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다. 그러면 이 변도 2, 이 변도 2가 되는 거고요. 정사각형 4변의 길이가 모두 2cm. 정오각형 모든 변의 길이가 전부 2cm로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정사각형은 2 곱하기 4. 정오각형 2 곱하기 5. 만약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5cm다. 그러면 5 곱하기 3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삼각형은 곱하기 3, 정사각형 곱하기 4, 정오각형 곱하기 5. 한 변의 길이의 변의 수를 곱해주면 정다각형의 둘레가 만들어집니다.